신약개발 산업을 주도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오늘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암과 희귀 질환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신약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최근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항에서 오늘은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 11명을 기록했습니다. 경주에서는 공무원 4명을 포함해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명 발생해 어제보다 확진자 수가 다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11명 가운데 외국인 3명과 내국인 2명은 포항시 대도동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로 확인돼 이 유흥주점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39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시 주민 7명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명은 역학조사 중입니다. 경주시청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틀간 도로과 직원 4명이 확진돼 관련 접촉자 13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한 수원 직원 1명도 오늘 확진됐는데 지난 17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돼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7명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신약개발 산업을 주도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오늘 포항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 대에 60억 원짜리 극저온 전자현미경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암과 희귀 질환을 집중 연구해 항체 의약품과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삐죽삐죽 솟은 돌기가 보이는데요. 이 돌기가 바로 사람의 세포를 찍고 들어가는 열쇠인 스파이크 단백질이고 지구의 지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포막 단백질입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선 딱 맞는 열쇠가 필요하듯 백신 개발을 위해선 반드시 스파이크 및 세포막 단백질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2가지 장비가 꼭 필요한데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스파이크 단백질 구조 파악에, 극저온 전자현미경은 세포막 단백질 구조 파악에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이번에 준공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2017년에 개발된 최신형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2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는 귀한 장비입니다. 가속기로 연구하기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전자현미경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그 가속기와 연계해가지고 신약 개발에 활용해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도 2016년부터 포항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포항은 바이러스 단백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춘 국내 유일의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 신약 개발, 글로벌 신약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45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포항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는 세포막 단백질만을 연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급 연구소로 앞으로 암과 희귀 질환 연구에 집중해 글로벌 신약 개발 산업을 주도하게 됩니다. 벤처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의약품 회사들, 약품 회사들 함께 들어와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까지. 이제 포항은 세계적인 신약 개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남현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시설 430제곱미터 가운데 300제곱미터가 탔으며 축사 안에 있던 개 40마리가 죽었습니다. 경찰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떠나온 자기 고향에 기부금을 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정 위기를 겪는 지방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자체 재정 격차를 줄이려고 2008년에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 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은 10년 만인 2018년 5조 1,200여억 원으로 63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처음 발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어제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부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자신이 원할 경우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등이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가 사는 곳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됩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만 8천 원을 공제받는 식입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 지역 특산품 등으로 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SNS에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소도시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가 창군 이래 최초로 해병대의 요람인 포항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에서 개최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군의 날 행사 주제를 국민의 군대, 대한강군으로 정했으며 영일만항 일원에서 정예 강군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해상 퍼레이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2019년 71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대구 공군기지에서 2020년 72주년 행사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경북에서는 40개 종목 527명의 학생 선수가 참가합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 김재덕 선수와 역도 남자고등학교 남지용 선수가 대회 3관왕 도전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금메달 33개 등 모두 135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대회 종합 3위에 오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등부만 참가하는 것으로 축소됐으며 개최지인 구미를 비롯해 안동과 영주 등 12개 시군 51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보다 낮 기온이 꽤 올라서 덥고 습하다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았는데요. 수도권에 세찬 비를 뿌린 비구름대가 차츰 남하하면서 남부 지역의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7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인 대체 공휴일까지도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형사 2부 양영희 판사는 이른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3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았고 A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살인과 성범죄, 아동학대 등의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 운영 혐의로 1심에서 3년 6개월을,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한 울릉군 산부인과 진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순회 진료가 시행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경상북도와 포항의료원의 지원을 받아 다음 달부터 매달 한 번씩 닷새에 걸쳐 산부인과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가 순회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범위는 산전 기본 진찰과 태아 초음파, 부인과 진료 등입니다. 포항 세명기독병원이 정부가 시행하는 결핵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결핵 환자 재택의료 사업은 결핵 환자가 가정에서 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